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정부 지원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삶과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나라 기자입니다. 2010년 3월 늦은 밤 한적한 길가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택시 기사는 트렁크를 열더니 옷가지에 감싼 시신을 꺼내 버리고 사라집니다. 택시 기사가 여성 3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 도로에 버려진 시신은 평범한 50대 가장 김모 씨의 24살 딸이었습니다. 목숨보다 아꼈던 딸이 잔혹한 범죄에 희생된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죠. 참 계속 눈만 뜨면은 우리 딸 생각도 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고요. 김 씨는 절망과 시리에 빠져 생업인 장사도 포기했고 다른 가족들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니까요. 일상생활이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8년 30대 남자가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뛰어나오는 입주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숨졌습니다. 갓 20살이던 서병호 씨의 딸도 당시 고시원에 있다가 묻지마 범죄에 희생됐습니다. 횟집 요리사로 일하던 서 씨는 딸이 죽은 뒤 더 이상 회칼을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을 하려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딸 자식이 죽을 때 칼을 6군데를 쑤셔서 죽었는데 칼 갖고 생선 목 치면 피가 퍽퍽 흐르고 뛰는데 그 일이 됩니까? 못하지. 도저히 생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고 결국 빚만 쌓여갔습니다. 완전 당진내서 살다가 1억 8천인가 빚을 져 있더라고요.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한 해 최소 3만 명. 이들 대부분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시행 중인데요. 범죄로 가족이 숨지거나 본인이 크게 다쳤을 때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있는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서 상담 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여성 이모 씨. 작년 12월 길을 걷다가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어요. 반항을 했더니 칼로 여기를 긁은 거예요. 여기 긁고 여기 긁고. 얼굴에 난 커다란 상처. 다행히 봉합수술 비용 76만 원은 피해자 지원센터가 내줬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이 드는데 정부 예산이 부족해 수술비를 지원받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법을 개정해 피해자 한 명에게 주는 최대 지원 금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늘렸고 올해 예산도 105억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에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산만 늘리기보다는 미국처럼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을 줘서 민간 후원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의 노바라든가 영국에 있는 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NGO 중심이고요. 바로 긴급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범죄자 한 명을 교화하는 데 쓰는 돈은 한 해 평균 2,500만 원. 하지만 범죄 피해자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평균 지원 금액은 고작 100만 원 정도로 주요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문제로 옆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협박하던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옆집에 찾아가 70대 할머니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소음 그릴 할 일이 없다고 그리 얘기하는데도 다짜고짜로 진짜 이번에 보복으로 들어온 거예요. 막 할머니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큰어머니 내일 같이 이제 양쪽에 한 손에 멱살을 짚고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3차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아예 피해자의 집을 멀리 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요, 신변 보호상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불안한 증세를 많이 느껴서 그리고 가해자와의 바로 이웃집 사는 그런 관계가